안녕하세요. 교직에 첫 발을 내딛는 당신, 학생들과 마음을 열고 또 그 성장을 돕는 데 꼭 필요한 정보들만 오늘 쏙쏙 뽑아왔습니다. 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나온 그 새내기 교사 가이드 2편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학생 상담 그리고 진로 지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중요하죠. 이게 놀라운 게 교사랑 관계만 좋아도 학생 문제 행동이 막 50%나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와, 이게 진짜 가능하다니. 그럼 이 관계 맺기부터 좀 제대로 알아봐야겠어요. 네, 사실 모든 상담의 시작이면서 또 핵심인데요. 바로 레포, 그러니까 학생과의 그 신뢰관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레포요? 네, 단순히 고민 들어주는 걸 넘어서 학생의 눈높이에서 감정을 좀 읽어주고 숨겨진 마음까지 이해하려는 그런 진심, 이게 통할 때 진짜 깊은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아, 하긴 많은 신임 선생님들이 뭔가 빨리 해결해주고 싶어서 조언부터 하려는 그런 실수들을 좀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마음이 급하니까요. 근데 이 가이드에서는 그 전에 일단 학생 이야기에 먼저 귀 기울이고 어떤 상황이든 막 판단 없이 존중하고 또 수용하는 태도, 이게 중요하다고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학생의 부족한 점보다는 그 학생이 가진 강점이나 가능성, 여기에 좀 더 주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신뢰가 딱 쌓이면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랑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또 실현 가능한 목표를 같이 세울 수 있게 돼요. 아, 같이요? 네. 그 후에 필요한 개입을 하고 또 효과는 어떤지 평가하면서 상담을 마무리하게 되죠. 이 전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진실된 마음으로 학생 편에 서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엔 좀 의외였는데 이전 학년 정보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냥 새로운 관계, 이거 시작하는 게 좋다는 조언이 있더라고요.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아, 네. 그 부분 저도 봤습니다. 3월 첫 상담은 그냥 최소한의 정보로만 시작하고 우리 이제부터 진짜 좋은 인연 만들어가자. 이렇게 말 걸어보는 거죠. 네, 좋은 접근 같아요. 그리고 밥상머리 상담이라고 해서 점심시간 이용해서 편안하게 다가가는 거. 이것도 정말 현실적인 방법 같고요. 아, 좋은 지적이세요. 초등 시기에는 정말 담임교사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편견 없이 만나는 그 첫 만남이 중요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선생님만의 좀 재미있는 방식으로 아이들 마음을 열어보는 시도, 이런 것도 필요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같이 인생 곡선을 그려본다거나 아니면 짧은 자서전 같은 걸 써보면서 그 학생의 세계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이제 중고등학생 시기로 넘어가면 이건 또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사춘기이기도 하고. 비슷한 고민을 먼저 겪어본 졸업생 선배나 아니면 또래 친구들 조언이 어떨 땐 선생님 말보다 더 크게 와닿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공감대가 크니까요. 그래서 선후배 멘토링이나 또래 상담 이런 걸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된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집단 상담도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집단 상담이요? 네.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 이야기도 들으면서 서로 다름을 배우고 이해하는 폭을 넓힐 수 있거든요. 아, 듣는 것도 중요하군요. 그럼요. 처음에는 운영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학급 전체의 어떤 소통 능력, 공감 능력 이런 걸 키우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진로 문제로 넘어가서요. 꿈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 사실 꽤 흔하잖아요. 많죠. 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4단계 접근법. 이게 좀 흥미로웠어요. 1단계 동기부여부터 시작해서 2단계에서는 학생 자신도 몰랐던 강점이나 흥미, 가치관 이런 걸 같이 탐색한다고요. 네. 바로 그 2단계에서 커리어의 검사라든지 아니면 MBTI 같은 그런 도구들이 도움이 되는 거죠. 아, 그럼 검사 도구요. 네.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서 학생이 자기 자신을 좀 여러 각도에서 이해하도록 돕는 거예요.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이런 거 말고도 자기한테 다양한 재능과 가능성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해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발견하게 해주는 거. 네. 그런 다음에 이제 3단계 정보 탐색, 그리고 4단계 계획 수립,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핵심은 남들보다 잘하는 것, 이걸 찾기보다는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강점, 이걸 발견하도록 이끌어주는 데 있어요.
아, 남들과 다른 나만의 강점.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근데 이렇게 학생들 성장을 돕는 참 의미 있는 과정 속에서 선생님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 이 점이 또 강조되더라고요.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조언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특히 위기 학생 상담이라든지 좀 민감한 사안들은 상담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또 백업해두는 거, 이게 필수적입니다. 기록과 백업이요. 네. 심지어 전화 상담 내용 같은 것도 녹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교사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법적인 문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비밀 유지는 당연히 기본인데 혹시라도 정보 노출 같은 걸로 오해가 생기거나 소송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는 못하니까요. 그래서 근거 확보랑 기록 관리에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교직원 법률 비용보험 같은 거 가입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겠고요. 네,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오늘 저희가 신임 교사로서 학생 마음을 얻는 그 첫걸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 또 중고등학생에게 맞는 상담 전략, 그리고 꿈을 찾는 여정을 돕는 방법,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현실적인 조언까지 캐리스 가이드의 핵심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네. 그 레포 형성의 중요성이라든지 남들과 다른 강점 찾기, 또 다양한 검사 도구 활용법 같은 것들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네, 이런 모든 방법들 또 전력들 다 중요하죠. 하지만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나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학생이 가진 그 고유한 가능성, 그리고 그 내면 세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진정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을까? 아, 단순히 문제 해결사를 넘어서서 한 사람의 성장 여정에 정말 진심으로 함께 가려는 그 마음, 어쩌면 그게 가장 강력한 상담의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